마음속에 감사 증폭기를 가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몸도 행복한 것이잖아요. 몸과 마음은 아주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마음이 항상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 몸도 나중에는 마음의 병, 그 응어리를 못 풀면 몸이 울어요. 울면서 몸에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슴 뛸 만한 감사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즐기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연불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으로 연불에 대해서 연불의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잡고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면 연불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하고자 하는 내심의 요구가, 아주 펄펄 뛰는 내심의 요구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연불을 해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만약에 생긴다면 감사함으로 푹 덮어버리라는 거죠. 만약 화재가 갑자기 팍 났을 때 두꺼운 이불로 확 덮어버리면 그냥 불이 꺼져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번져서 너무 커지기 전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바로 진압하는 그런 방식을 쓰려면 항상 감사한 마음 속에 연불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그런 불이 일어날 때 얼른 꺼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소방차가 오지 않아도 이미 그 화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감정을 들여다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도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아주 열심히신 도반께서 아주 요새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으시고 나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불하시면서 본인의 감정 바라보기를 항상 이렇게 연불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지금은 왜 기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바라보면서 연불을 계속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감정이 발악을 하는 시기가 와요.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난다거나 또 거기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괜히 이유 없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냥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요.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에고라는 놈이.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감정이 어느 턱을 탁 넘어가서니까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그게 이제 에고를 넘어설 때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비 오듯이 흘러내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슬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싫으니까 내면으로 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앞에 어릴 때 자기가 살던 고향에 저수지가 쫙 보이면서 거기다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내면의 소리죠. 겉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고함을 치면서 자기에 있던 에고를 막 그쪽으로 터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피우듯하게 흐르고 굉장히 한꺼풀을 넘은 것입니다. 감정에서 해방되는 게 해탈이거든요. 뭐 다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을 계속 바라보면서 연불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착을 다 버리고 이미 성공한 내 모습을 아주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불해가지고 성불한 모습의 나, 아주 금빛 찬란한 모습의 나를 한번 상상해보고, 그리고 연화자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연꽃 위에 앉아있는 내 모습도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사만물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의미 부여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거든지 간에 감사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건 내 자유잖아요. 똑같은 거죠. 제가 처음에 교사가 됐을 때
춘천에 있는 강원고등학교 교사가 됐을 때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딱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가슴 뛰면서 선생님으로서 참 그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때가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 한번 방영할 장면을 찍으면서 이걸 보게 될 분들에게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펑펑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평생을 그냥 동물처럼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거나 찾아서 항상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내면에 있는 자성부를 바라보고 외부에 있는 극락세계에 있는 나미아불타불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부를 하는 수행을 한다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행위는 사람의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좋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연불에 매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연불을 하지 못하면 허망하게 죽는다는 용맹심을 갖는 것,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어머니나 누군가가 하여튼 옆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로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시킨 학생들은 공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공부하라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은 거꾸로 해요. 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해라.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공부 못하고 자기도 못했으면서 자식을 강제로 공부시키려는 부모들은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은 애를 강제로 공부시키려고 그럽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뼈저리게 내가 느꼈어. 근데 임사체험을 했다거나 죽는 장면을 많이 봤다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죽고 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불그스름하고 이 다른 사람은 뻣뻣하게 굳었는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물렁물렁하고 또 주변에서 향기가 쫙 진동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 향기가 나. 또 빛이 방광을 해가지고 빛이 병원에 가득하게 되고 어디선가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이런 냄새를 한번 맡는다거나 이 상스러운 빛을 본다거나 천상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연불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굴 모습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는 친척들을 아버지 얼굴만 보여드리면 다 울음을 그쳤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해라고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을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 의미, 연불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자주 했다 그래요.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나무 베기 이렇게 일꾼들을, 이쪽은 하루 인종일 나무만 베고 이쪽에는 나무 베다가 힘들으면 도끼날도 갈고 쉬었다가 또 갈고 했답니다. 그럼 일한 양으로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하루 종일 한 나무 벤 거를 딱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하고 의욕을 충전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꾸준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저도 선수들
테니스 선수를 오랫동안 지도해가지고 테니스 유명 지도 감독이었었는데요. 제가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테니스 태자도 모르고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선수들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일 뛰어난 선수들을 많이 키웠어요. 아마 테니스계에 저 같이 감독했던 선생님들이나 선수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원주중학교에서 모모 선수를 키워서 그 선수가 지금도 뭐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 치는 선수에 속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뭐 권순우 선수가 유명하고 홍선자 선수가 유명하고 하지만 하긴 이렇게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테니스 태자도 모르고도 유명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구는 정말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30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체험도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체험을 얘기하지 못하게 돼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만,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도반님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만한 그만한 공덕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들으시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도록 거기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럼 연구는 저절로 하게 돼요. 공부를 하면 너무나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공부 안 하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사람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